네,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김용민 마케터입니다. 오늘도 뭔가 좀 제가 최근에 느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마케팅에 있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에도 저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일들을 해오고 있는 분들은 있죠. 그런데 저는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고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고요.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마케터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 워낙에 퍼포먼스 마케팅의 힘이 조금 줄고 너무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서 그럴까요? 정도를 걷는 것보다 약간은 조금 다른 길을 걷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살펴본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마케팅을 하다 보면 사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뭐가 잘 되고 있는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짚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조금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예산 넣고 돌려보자, 아니면 일단 해보고 반응 좋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보자 라고 이 어떤 회의가 종료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걸 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행이라는 말이 뭔가 운에 기대는 태도잖아요. 근데 운에 기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을 때에는 한번 시도를 먼저 해보는 그런 적극성도 분명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요행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운에 기대는 태도가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뭔가 자꾸 새로운 것만 찾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 중에 뭔가 운이 좀 따를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거든요. 마치 저희가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야, 그런 거 새로운 거 없니? 아니면 뭔가 좀 터질 만한 거 없어? 가 되니까 깊이 없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고민 없이 먼저 시작을 해본 일들에서는 실패를 해도 뭔가를 배우기가 좀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어도 운이 좀 없었네, 또 다른 걸 찾아보자가 되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았다는 게 사실 결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잘 되었을 때 요인을 파악하면 참 좋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예시가 있죠. 그 중에서 일단 성공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뭔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바이럴 영상이 하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입이 막 몰립니다. 손님들이 막 몰리고 매출도 찍히고 내부에는 분위기가 진짜 막 좋고, 그래서 야, 드디어 하나 터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케터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영상에서 터져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사람들이 또 올 것인지, 아니면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연히 터진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면 그 사람들은 우연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 비슷한 콘텐츠로 찍어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운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터지는 것도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행의 어떤 기대는 행위, 운에 기대는 행위는 이 브랜드의 방향성을 좀 잃게 만드는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인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야, 어디가 그런 거 한다더라,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냥 따라 해봐 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광고 매체로 성공했대, 근데 거기랑 우리랑 업종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하자 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한다라는 건 결국 요행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에서 멈추고 그냥 누군가를 따라하게 되면
광고비는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팀 업무를 좀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팀의 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죠. 생각 없이 움직이는 조직이 되면 개인도 팀도 성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행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어떤 업무는, 마케팅은 전략이 아니고요. 또 이유를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반복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운에 맡겼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실패해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만드는 방식이 요행에 기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물론 결과를 내야 하지만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실력이고 그게 제대로 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 교묘하게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반은 과장이고 또 반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으면 상세 페이지는 워낙 길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쓱 무의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해버리고 속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또 그리고 광고를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업종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건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그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긴 또 업체명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 전화번호와 이름 이런 DB를 수집을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심의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홈페이지에 쌓여있는 후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가구매라고 하죠. 혹은 이 리뷰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접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쓴 것처럼 속이는 행위. 물론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제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쓴 리뷰입니다 라고 이제 문구가 있으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제품을 제공받고 사용해보고 솔직한 후기가 있으면 후기가 아예 없는 것보다 실제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속이는 사람들은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까지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불공정 경쟁은 이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봐요. 당장은 잘 될 수도 있겠죠. 클릭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당장은 다른 곳들보다 매출 볼륨에서 눈에 보일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간다고 봐요. 당연히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 제품이 좋지 않은데 제품이 좋은 것처럼 꾸며져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안 사겠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후기가 거짓이었으면 고객들은 구매한 사람들 당연히 또 안 사겠죠. 그리고 이 가짜 후기와 진짜 후기가 같이 점점 쌓이면 티가 납니다. 그럼 가짜 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짜 후기에 대해서 눈치를 채죠.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한 검색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관심도 줄어들 거고요. 결국 그러면 편법을 쓰는 건 좀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망하는 패턴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속 가능한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런 편법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결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로아스라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고객들의 어떤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을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엔 실력이 없는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건 왜 그런지 역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걸 구매했을까? 왜 구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야 오늘 얼마나 팔았어? 가 아니라
오늘 고객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떻게 됐니? 그런데 들어온 분들의 액션은 어땠니? 들어온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지적하지는 않았니? 불만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왜 구매하지 않았니?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자세는 좋으나 결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통찰력을 좀 기르는, 그리고 그걸 귀찮아하지 않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처럼 뭐 정도라고 하는 건 사실 저의 기준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렇게라도 살아남아 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가는 브랜드를 대행하고 그 브랜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싶은 마케터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천천히 성장하는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정직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럴 때 이 정직한 브랜드를 바라보는 고객들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도를 걷는 마케터가 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앞으로 그런 정도를 걷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고, 저와 마음이 동하는 분들은, 그리고 대행이 필요하거나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파트너로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